안녕하십니까. 제주와미래연구원 김태윤입니다.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제2항에는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1998년 판시를 통해 국가는 헌법 제120조에 따라 자연자원에 관한 강력한 규제 권한을 가지는 한편 지하수는 자연자원으로서 유한한 공공재이고 우리 후손에게까지 물려줘야 할 최후의 수자원이므로 국가의 보호 책무가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춰볼 때 제주 지하수를 깨끗하고 건강하고 충분한 상태로 관리하는 것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기본적 의무라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주 지하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은 곧 대선 후보들이 제주 지하수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와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제주와미래연구원, 한라일보, KCTV 제주방송, TVN 제주교통방송 공동 주관으로 진행하는 제주 대전환 프로젝트 물은 제주의 미래다 집중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선 후보들이 제주 지하수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재 제주가 직면하고 있는 지하수 3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주 지하수 보호에 대한 대선 공약은 곧 제주 지역 유권자가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좋은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은 대선 후보를 대신해서 각 정당 제주 지역 선거대책위원회에 에서 추천하는 토론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제주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 강성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정책위원이신 강충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과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선거대책위원회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 및 조직에 대한 얘기에 앞서서 대선 후보 아니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표적인 환경정책을 꼽는다면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것도 좋고요. 제주지역 이슈와 관련된 내용도 좋습니다. 먼저 강성희 의원님께서 후보 측의 환경 분야 공약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제주 지역의 공약은 평화와 치유, 청정 환경의 중심지, 그리고 자치 분권 선도 모델을 제주에서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그 햇빛과 바람으로 제주를 탄소 중립의 도시로,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청정 환경의 섬 제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발표하셨고요. 그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들은 생태 환경 관광의 활성화, 그리고 자연 환경을 활용한 좀 신성장 동력의 모델을 좀 찾자. 그리고 그리고 환경 자원 총량제에 대한 도입, 그리고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한 보강들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환경 보전 기여금 을 조금 조정해서 좀 더 제주의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드머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 시설들을 좀 통합적으로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지금의 우리가 뭐 지하수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수 처리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자, 그런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강충영 의원님, 윤석열 후보 측의 환경 관련 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 문화와 자연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제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과다하게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라든가 오폐수, 폐기물 비롯한 해양 쓰레기 관리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도민들이 좀 불편한 사항, 특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하수 오염의 또 한 축인 개인 오폐수 관련된 이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고 해양 쓰레기 종합 처리장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 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를 국비를 전환해서 부담하겠다, 이런 공약을 대표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양측 후보 측 모두 제주 자연환경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
쓰레기 문제라든지 하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대응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통적인 것은 환경보존기여금을 양측 모두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하수 문제, 제주 물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은 지역 정당에서 아니면 후보 측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실까 하는 입장에서 진행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공약과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주 지하수 문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수의하강 용천수 고갈과 같은 수량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지하수 양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대선 후보 또는 우리 그 선거대책본부에서 제주 지역 그 양적인 수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생명수의 지하수에게 저희가 거의 뭐 100%로 의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하수의 수량 문제랑 수질 문제는 가장 우리가 지속 가능한 제주가 있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수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주도의 어떤 지하수 수위가 계속적으로 좀 하강 국면에 네.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강수량의 변동에 따라서 좀 있긴 하지만, 강수량이 최근에는 좀 이게 골고루 오는 게 아니라 네. 한꺼번에 많이 내리기 때문에 또 강수량이 많이 온다고 해서 또 지하수 네. 함량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대체수자원까지 그리고 농업용수까지 다 통합해서 네. 통합 물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것들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농업용수에 대한 어떤 그 사용량에 대한 어떤 유량계를 네. 달아서 이용량에 대한 관리를 이제야 도입을 좀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대체 이용수들을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IoT 기반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빅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방안들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국가 차원에서 제주의 물 사용량 전반에 대해서 좀 고도화된 시설들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 하는 부분까지는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강충룡 의원님께서도 그 수량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처방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제주는 연간 강수량이 약 2,000mm 이상 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톤으로 따지게 되면 연간 약 37억 6,900만 톤이며 이 중에 약 45%인 17억 톤 정도가 지하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육지부의 14.4%의 약 4배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양이 지하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중 38.8%인 약 6억 4,500만 톤이 지금 계속 이용 가능한 치수 허가량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 90.8%가 지금 현재 치수 허가를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육지부는 수자원의 약 11%가 지하수인 반면 제주도는 81.4%가 지하수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지하수의 총 관정이 2020년도 기준으로 4,598공인데 그중 지하 농업용 관이 3,054공입니다. 문제는 2016년부터 2025년도까지 상수도 유수를 잡기 위해서 44%에서 85%가 잡기 위해서 3,934억을 투자하기로 해서 378개의 블록화된 체계적인 계획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관 6,000mm 중 4,000km를 조사한 결과 1,300개 곳이 누수관이 생겼습니다. 누수하는 곳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는 상수도가 이 정도의 문제라면 지금까지 더 많은 관이 되고 있는 농업용 관은 어느 정도의 문제인가. 이까지도 지금은 굉장히 큰 문제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농업용 관정 전체 3,054공 중 공공 관정이 914개인데 이거는 농어촌공사에서 하지만 약 640개 되는 수리계 되는 곳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농업용 관정이 확률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다. 예, 네, 물 그래서 이용 측면에서 물을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수량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일단 요 들리는데요. 가지고 그다음에 예, 그 용천수 또한 2000년도까지 600곳이었는데 지금은 관리되는 곳이 130곳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81.4% 되는 지하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수도관 플러스 노후화된 상수관 플러스 누수관 예, 그리고 대체 지역별 맞춤형 대체 수 개발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누술 문제는 좀 더 나중에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 수량 문제에 대해서는 진단하는 것이 거의 비슷한 그런 것처럼 들립니다. 다음은 그 수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비료, 축산, 폐수, 생활하수 등으로 인해서 수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데요. 서부 지역에서는 먹는 물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제주도 수질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강충룡 의원님, 수질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 문제는 제주도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하수가 갖는 제주의 의미가 너무 크다 보니 가축분유라든가 화학비료, 그다음 개인 오폐수가 굉장히 문제인데, 그렇다고 화학비료를 전혀 안 쓸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이거를 줄이고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다양한 방법을 했는데 공부하던 결과 나온 게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유 이런 다양한 방법 중에 대한민국에서 약 3가지 정도로 추진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비료화한다. 예. 그 다음에 사료화한다. 예. 그리고 지금 음식물 광역화 색달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 플랜트를 한다. 예. 지금 대한민국은 요즘 추세가 바이오 플랜트로 많이 가고 있는데, 저는 이 바이오 플랜트 사업을 굉장히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이오 플랜트 사업은 또 다른 아주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네. 간단히 설명하면 100이라는 물건을, 문제 있는 물건을 집어놨습니다. 나중에 70은 처리가 되는데 30은 아주 고농도 되는 문제 있는 덩어리가 남는 게 바이오 플랜트입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이게 지속 가능한 게 아니고 20년이 만약에 끝납니다. 네. 3년째 또 문제 돼가지고 예산이 계속 투입해도 문제가 계속 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준비했는데 농촌진흥청에 3년 전에 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즘은 자연순환법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간 결과 모두가 얘기했습니다. 그쪽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박사님들이 전부 다 얘기하기에 처리가 무조건 됩니다. 네. 무조건 처리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돈이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처리 다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강원명 축산과장님 보고 확인해 달라 하니까 강원명 과장이 갔다 왔답니다. 네. 갔다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의원님, 100% 처리됩니다. 네.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돈이 안 됩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즉 개인 사업자 하면 지금 시스템으로는 돈이 안 되지만 네. 시설 공단 형태로 된 우리 공공에서 한다면 이 사업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네. 지금 제주도도 그렇게 진행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농촌진흥청장님과 제주도 원희룡 지사님께서 MOU 체결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한 MOU 체결을 하기로 했는데 네. 네, 아까 말한 사업자가 수익이 안 난다는 구조로 이 문제를 미룬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방법이 또 다른 바이오 플랜트만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을 준비해야 된다. 다양한 방법을 비료와 사료와 네. 같이 첨부해서 네. 요만이 아닌 이런 방법을 한다면 네. 전세적으로 통용한다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한다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충룡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예. 양돈 분야 같은 것은 바이오 플랜트 방법으로 처리하는데 사업자가 돈이 안 되지만 공공 자금을 투입해서 처리하는 방법 같은 것이 있음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화학비료, 농약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화학비료를 건가요? 죽여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대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유기질 비료를 해야 되는데 이 동해 등에서 싼 애가 유기질 아주 고품질의 토양 제품입니다. 예. 동해 등에는 애가 걔는 일반 음식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축분유를 먹어가지고 예. 걔가 배설 내는 걔가 예. 분변토가 최고의 유기질 비료입니다.
네, 서로 궁금한 것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고요. 우리 강성희 위원님께서는 일단은 수질 지금 문제에 대해서 지하수의 수질 오염과 관련한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접근과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접근, 그리고 또 도민들의 공감대와 실천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주는 다 아시겠지만 물이 잘 빠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지질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농약이라든지 비료 같은 거를 이제 농업인들이 하고 나면 너무 비가 한 번 오면 그냥 빠져버리기 때문에 네. 또 그 양 자체를 적정량을 사용하지 못하고 과다 사용하게 되는 악순환을 계속 겪고 네.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행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농가마다 좀 사용하고 있는 농약이라든지 비료에 대해서 조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농가가 그런 적정량들을 잘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네.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자꾸 이제 뭐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급을 해줘야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농가들이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 제도들이 네. 좀 필요하다. 그렇지, 또 하나의 가장 큰 제주도의 그 지하수 오염의 오염원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개인하수 처리 시설입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저는 늘 강조를 했습니다. 개인하수 처리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공공하수 처리 시설의 뭐 증설이라든지 현대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그야말로 하수 처리 시설입니다. 최종 네. 하수 처리 시설입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개가 제주도 전역에 네. 퍼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용자가 반드시 지정이 되고, 만약에 사용자가 바뀔 때나 관리인이 바뀔 때는 그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수질 관리에 대해서 방류수 수질 관리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어떤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그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점검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빨리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도민분들의 어떤 삶에 네. 좀 어떤 규제 강화의 형태로 이게 이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국가와 지방 정부가 좀 협력해서 우리의 어떤 수질, 지하수의 전체적인 어떤 수질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만세대가 넘는 그런 곳에서 협조를 좀 얻어야 되고요. 또 행정의 어떤 그런 지도 감독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하수 문제가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실현성에 우리가 방점을 둘 필요가 있거든요. 두 분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궁금한 거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질문 그런 시간인데요. 어느 분부터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아까 그 강춘영 네. 의원님이 그 바이오 플랜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그 고농도의 폐수, 고농도의 이렇게 유기성 별도로 폐수? 유기성 뭐 이렇게 별도로 해 슬러지 뭐 이런 네. 형태들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볼 때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에도 저도 일정 정도는 동감을 하지만, 바이오 플랜트가 어떤 음식물 처리라든지 분뇨 처리에 있어서 굉장히 그 재생 어떤 그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또 만드는 측면이 굉장히 좀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바이오 플랜트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계속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저희 색달에 이제 지금 대규모의 바이오 생산 가스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좀 더 우리가 이제 추후에 어떤 그 보완적인 장치들은 필요하지만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좀 확대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운영의 어떤 기술 노하우 이런 것들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바이오 플랜트는 몇백 년 됐습니다. 미국에서 했고 독일에서 했고 유럽에서 했습니다. 일본에도 했습니다. 네. 그 미국과 독일과 우리나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먹는 음식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네. 즉 미국이라든가 유럽은 빵과 고기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를 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중에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캡사이신. 네. 예. 두 번째, 소금, 염류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엄청난 양의 차이가 납니다. 외국과 우리나라. 네. 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흔히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물에
오염도를 측정하는 5가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예. 예, BOD, COD, SS, TN, TP 정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하나 더 끼었습니다. 전기 전도도입니다. 예. 전기 전도도가 문제 있는 이 우미의 차이를 따지는데 일반적인 물에서는 약 10에서 30 나옵니다. 예. 그런데 지하수는 100 정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1000에서 10,000까지는 어느 정도 농업용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 약 10,000 정도 나옵니다. 예. 하지만 바이오플랜트에서 나오는 그 고농주 찌꺼기 말고 그 위에 있는 은폐수 몇 나오냐면 40만이 나옵니다. 염분 농도 때문이죠. 염분 농도 플러스 오염도 때문입니다. 예. 염분 농도만은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관리 체계가 힘들다는 것이죠. 예. 이게 지금 뭘로 나가느냐 하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나갈 겁니다. 예. 색달로. 예. 그렇다면 충격부하가 100% 납니다. 예. 2년 지나면은 이 충격부와서 그 흔히 말해서 전부 다 현기성 소화된다 예. 부글부글하게 나가지고 예. 미생물을 집어넣는데 그 미생물을 살 수 있는 확률이 네. 2년 후에는 거의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육지부에는 네.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냐면 배출량의 최소 20배 정도 하더라도 조심스럽습니다. 네. 네, 배출량이 1이고 하수종말 처리장이 하는 게 20이면은 그나마 그것도 받을까 말까인데 우리는 거꾸로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충영 의원님 25일 날 예. 지금 윤 후보님이 예. 음식물 처리 시설과 관련해서 이제 환경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공동 주택이라든지 개인 가정 주택에서 음식물 처리 시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다 모아서 바이오 처리 시설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 처리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대안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리고 아까 강충영 의원님처럼 고농도의 슬러지라든지 은폐수가 나오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희석해서 방류소 수질 기준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그 윤 후보님의 그 문제의식하고 강충영 의원님이 지적하는 문제의식이 되게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용적으로 입장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짧게 한 번 더 대통령 답변을 하시고요. 후보님 입장과 뭐 틀리다 맞다 요할 정도는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시작하면 바이오 플랜트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네. 20년 후에는 이걸 또 할 것이냐 말 거냐 또 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때 대비해서 최소 20% 정도의 다른 사업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맞는지 예.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자. 예. 저 얘기는 그겁니다. 그 유럽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그 뭐 염분 농도라든지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바이오 플랜트를 도입하는데 애로 사항 같은 건 없나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사업이 왜 그러냐면 특히 말해가지고 그 냄새 잡는 악취를 잡는데 그 기준이 약물이 고농도 약물이 한 몇 시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만이다. 그럼 만에 맞는 약물을 투입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색달은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어떨 때는 100이고 어떨 때는 10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매번 예. 몇 초마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그렇죠. 하기가 해주시는 걸로 굉장히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강충용 의원님은 우리 강성희 의원님께 어떤 질문 하시겠습니까? 그 사실 이쪽에서는 네. 강성희 의원님이 그냥 4년 동안 네. 환경 분야에서 제주도 의회에서 거의 최고를 했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다만 네. 아까 말씀드렸지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사업을 네.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가 아니고 네. 도민을 위해서 공약을 지킬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된다. 네. 아까 말한 개인 오폐수 시설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겁니다. 네. 이런 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같이 협력하면서 하기 네. 위한 방법이 아니고 예산을 투입할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지키기 위한 도민과의 약속과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같이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양당 대선 후보들이 지금 토론을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 좋은 점을 취하고 보완 정책을 하면서 성공적인 정책, 국민을 향한 마음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물 통합 관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강충용 의원님께서 제주도 물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누수율 문제다. 전국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전국은 누수율이 18% 정도인데 제주는 43% 이상 이러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데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 또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와 농업용수, 누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보관들을 갖고 계신지.
어느 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제가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국비 지원에 대한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고 그 네. 논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앞서 강충영 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제주의 누수율이 전국 평균 최하위에 있는 이유는 제주가 이제 90년부터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블록화 사업을 해서 네. 관망 관리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30년 네. 넘게. 그런데 제주는 2016년 들어서야 이제야 관망 관리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관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고 지하에서 다른 지역은 또 우리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물이 잘 빠지는 어떤 지질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진기 비슷한 형태의 무엇을 물이 누수됐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그 도구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제주 같은 경우는 누수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을 파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가 내시경 하듯이 내시경을 놓고 뭔가 좀 정밀하게 이제 그 블록을 이렇게 딱 나눈 다음에 여기는 물이 흐르지 않게 한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 비용은 우리가 이제 모든 뭐 강급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제주의 공사 비용은 거의 2, 3배가 더 들어가고 있는 네.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주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최대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50%밖에 못 받고 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군 지역, 군단위, 읍면 군단이라든지 도서 지역, 뭐 예를 투자로라든지 이런 데는 70%까지 받고 있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한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들한테 좀 더 설득력 있는 논리와 개발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새로운 도정이 들어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끊임없이 어떤 당에 도정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당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에 이 문제는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해서 국가의 이런 재정적 지원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강충영 의원님도 국비 확보라든지 아니면 도정에서 좀 더 역점을 두고 이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 부탁합니다. 국가에서도 이 섬진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 이쪽에서도 물 관리에 대한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 통합 물 관리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를 확인해야 되고 네. 현실을 파악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을 통해 3,944억인데 지금은 아마 거의 4,500억 이상 들 걸로 네. 예측됩니다. 네. 그렇다면 전체 4,598공 중 그 다음에 3,054공인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더 관리가 안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거는 약 1조 원 정도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문제만이 아니고 또 해야 될 게 대체 지하수를 위한 맞춤형 지하수를 해야 됩니다. 네. 즉 용천수 복원 플러스 흔히 말하면 서귀포 남원 지역에는 저 비닐하우스 엄청 지어졌는데 네. 이를 이용한 집중호우 때 비가 엄청 많이 내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아까 말한 그 빗물 이용해 가지고 대규모 저수지를 해 가지고 농업용수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빗물이 안 되는 지역 그렇게 안 되는 지역은 용천수가 많이 나오는 서쪽 쪽 용천수 많이 나옵니다. 네. 용천수를 관리해 가지고 또 하는 방법 네. 이런 것까지 한다면 약 2조 원 정도가 들 네.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관건인데요. 말씀을 드리는데 네. 상수도 3,946억 중 16%만이 지원이 국비 지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노후 정수관, 그 다음에 정수장밖에 안 된다. 네. 노후 상수관 또는 정수관밖에 안 된다. 이 네. 문제를 설득 논리를 만들어야 된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죠. 한라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유속이 엄청 빠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속으로 인한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관만이 아니고 제주의 특성이 있는 이유를 설명할 논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다른 지들은 평지에서 물 가는 공급해 20년 된 노후 상수관이지만 제주도는 10년도 안에서 노후되는 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돌이 많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돌이 부딪히면서 노후되는 네. 관 또한 굉장히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런 설득 논리를 해가지고 노후 상수관 플러스 그 다음에 누수관을 받을 수 있는 논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희도 또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도민도 노력해야 되고 아까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그
원수대금 부과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고 수리기에서도 네. 지금처럼 하면 안 됩니다. 네. 구구정조식하고 뭐 불법을 하시는 걸 눈 감아 주시는 것도 우리 행정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관리 체계가 힘들다 보니까 네.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지만 도민도 노력하고 이 부분을 설득해야 되는데 지금 이까지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와 제주도 이런 역할을 매개체하고 약속하시는 우리 그 중앙의 가운데에 있는 정치인들이 연결할 수 있는 바운더리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약속을 해 주셔야 되고 요 노력 속에서 우리가 특별화된 제주도는 이거 생명이고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라는 뜻에서 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돈이 더 많이 듭니다. 네. 이에 따른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엊그저께도 제가 중앙정책위원이다 보니 그쪽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쪽에서도 지금 큰 틀에서는 제주도의 공약이 나왔지만 세부적인 공약할 때는 이 내용을 플러스해서 한번 지켜보겠다. 그리고 네.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네. 서로가 저도 우리 이재명 후보의 약속을 꼭 지키길 바라겠고 그렇게 요구도 할 것이고 네. 아마 우리 민주당 쪽에서도 혹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지금 같은 약속하는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도민사회에 압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분이 협력을 하면 굉장히 그 지하수 또 물 관리에 탄력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지하수는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생성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토지 이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토지 이용 형태에 따라서 오염물질이 같이 스며들 수도 있고 해서 수량과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하수 보호를 위해서 청정 환경 보존을 위해서 뭐 토지 이용이라든지 이런 어떤 원칙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 보존을 위한 비단 지하수 보존뿐만 아니라 청정환경 전체를 보존하기 위한 각 후보들의 공약들은 무엇인지 한번 이번에는 강충룡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예, 우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제주도는 45% 정도로 뭐 지하에 스며드는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네. 초지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화산 활동으로 인한 그 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침투가 잘 되는 이유인데 네.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태양광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개발도 있지만 그 풍력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초지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주먹구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규모 개발된 신재생 에너지가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네. 작동을 멈추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예. 즉 제주도는 일일 약 2000kW 정도가 생산이 가능한데 최대 제주도에 생산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여름에 1000kW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kW를 다른 데 쓰기 위해서 지금 제주도에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다 내주고 남는 전기를 하도 못해서 풍력 발전도 멈추고 태양광도 멈추고 다시 역선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드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 특구도 만들고 네. 그리고 지금 공공은 허가해 주는데 개인은 태양광도 허가 안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주는 이유를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게 토지 이용에 대한 정책이 명확하고 뚜렷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그 지하수 보존이라든지 환경 보존과 연계해서 좀 말씀을 이어주시면 안 될까요? 액비 또한 지금 제대로 처리가 안 되던 액비 처리를 중산간에 흔히 말해서 나무들이 꽃들이 잘 피어오르는 3, 4월에 보통 뿌리는데 네. 그때는 뭐 식육이 좋다 보니까 액비 또한 먹더라도 애들이 튼튼하게 잘 크고 나머지 지하 함량도 율도 굉장히 낮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여름에 하는지 겨울에 하는지 관리가 혹시 강성희 의원님은 일단 그 지금 뭐 말씀하신 신재생 내용에 에너지 대해서 관련해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이렇게 제한적이긴 한데 제가 아는 바로는 원래는 이제 3020이라고 하는 네. 신재생 에너지의 국가 목표가 있습니다. 네.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20%를 네. 달성하자.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워낙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 보니까 3030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뭐 이미 40%, 50% 넘는 나라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도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다만 우리 제주는 지금 한 15% 정도, 16%까지도 올라와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그만큼 앞서 강충영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풍력 발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을 좀 더 이렇게 빨리 도입을 해서 저희가 좀 더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그 확보 노력을 네. 굉장히 했습니다. 다만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는 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준이 있지요. 예를 네. 들어서 무슨 뭐 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게 되어 있고요. 뭐 과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밭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야 이런 것들을 조금 전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주도의 초지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48% 제주도가 굉장히 초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네. 그 초지가 앞서 우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지하수를 함양하는 굉장히 네. 중요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네. 다만 걱정스러운 지점은 액비살포 지역도 초지와 동일하게 연결되어 네. 있기 때문에 네. 지하수를 함양하는 것 동시에 오염원들이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지금의 어떤 액비살포 형태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네.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인공 함량과 관련해서는 토지 이용뿐만 아니라 앞서 강충용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뭐 빗물 이용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저류지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통합적으로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토론을 하시면서 상대가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좋았던 점 짧게 하나씩 말씀을 해주시죠. 워낙 강충용 의원님은 뭐 이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좀 걱정하는 지점들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지하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강충용 의원님이 지적하는 바이오 플랜트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태양광 패널의 그런 어떤 오염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하수 오염과 좀 연동시켜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충용 의원님도 우리 강성희 의원님께서 뭐 좋은 제안한 내용이 있으면 한 번 더 강조해 주시죠. 저는 다 좋았습니다. 다 좋고, 늘 제가 이 물 쪽에는 자문을 할 때 강성희 의원님 얘기를 네. 많이 듣거든요. 다만 저는 딱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하수에 대해서 지하수만이 아닌 대체 수에 대해서 우리 비율을 분명히 높여야 된다. 네. 네, 우리 지금 약 20%도 안 되는 대체 수를 적어도 30% 이상 높이기 위해서 네. 뭐 예산을 투입하든 뭐 도민사회에 공감을 하든 이런 다양한 방법이 돼야만이 국비 지원이라든가 우리 정책이 좀 더 폭넓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주물 보호와 관련해서 시청자분께 아니면 도민들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좀 강국한 마음으로 한번 도민들 마음을 움직여 주시죠. 예, 제주도의 지하수는 제주의 미래 비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거의 단순한 그 선호도라든지 인기를 영합하기 위해서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주의 현안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 진정성 있는 공약들이 필요하고, 또 그 공약들을 제주도정과 그리고 제주도의회가 더 함께 노력해서 국가가 반드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충영 의원님 말씀 이어주시죠. 예, 웃음이 넘치는 제주, 행복이 넘치는 제주, 에너지 넘치는 제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도민 여러분께 또 지하수 문제에 대한 또 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제주에서 생명이라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고 우리도 아끼고 보존하고 후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자산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도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3대 위기에 봉착해 있는 제주 지하수, 전국 최하위 수준의 상수도 유수율 문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선 후보들의 공약, 지역 정당 차원의 계획이나 보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밝힌 각 대선 후보나 책임있는 정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주물 보호와 관련된 공약은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지 반드시 지켜야 할 정책 과제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 아니라 제주물의 위기를 극복하고 제주물의 명성을 되찾는 국정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